마치 우리가 발전소를 이제 뭐 맞아요, 짓는 것처럼 맞아요.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발전소를 짓지는 않습니다. 아,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심각한 거구나. 지진으로서 이렇게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거구나를 느꼈고,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일 자체가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많은 진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그 안전장치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입사 전에 특별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나요? 저는 뭐 평범하게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네. 평범하게 뭐 동아리 생활도 하고 네. 여행도 다니고 무별 경험도 하고. 네. 그냥 평범한 대학교 학생이었고요. 아, 근데 네. 여행 좀 많이 있다 뭐 돌아 네.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좀 여행을 좋아했어서 뭐 캄보디아와 인도의 해외 봉사를 각각 한 번씩 다녀왔고요. 이건 이제 여행보다는 좀 더 다른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서 뭐 이루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어서 그렇게 갔다 왔고, 대학교 시절에는 장애인 봉사를 좀 4년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약간 NGO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한때 가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직업이 하고 싶었잖아요. 아, 네네네. 제가 알던 분하고 많이 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좀 시간이 있어서 네. 뭐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기 한 적 있고, 어디서 제주도에서? 전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잠시만요. 지금 생각 좀 할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용두 다시. 제주시의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용두암이라고 제주공항에서 네, 가장 네. 가까운 용두암 용도만 얘기해서도 다. 다 용두암 아시는군요. 수학여행 코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용두암 근처에서 이제 한 달 살기를 한 적도 있고, 이제 제주도 그렇게 여행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남미랑 해서 뭐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여행하고 뭐 미국까지 여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놀다가 코로나로 잠시 자체적인 격리하고 그러고 이제 공무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코로나 때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아시아 지역에서 좀 유행이 강했을 때 제가 올해 아메리카 쪽 여행을 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흔히들 막차 탔다고 하죠. 네, 막차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었을 때는 뭐 인상이 어땠어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가 한 5년 전이었는데 델리랑 뭐 타지마할 있는 아그라도 다녀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한 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긴 한데 좀 서울은 사람들도 많고 뭔가 좀 좁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이제 넓기도 하고 물론 사람도 많습니다만 네. 대륙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넓잖아요. 좀 구경할 것도 많고 좀 개인적으로 2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혼자서 여행하셨어요? 아닙니다. 해외 봉사를 다녀온 거라서요. 제가 한 팀에 15명. 네, 1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뉴델리에서 봉사활동하고 이제 주말에는 조금 관광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호준님은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학위 받기 전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나라로서는 2014년 4월에 이제 네.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이제 각계 이제 학계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전문가들 많이 이렇게 뽑았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잠깐 한 1년 정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좀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제 인생이 제일 특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곱씹어보면 되게 좀 아련한 그런 기억이죠. 예. 한비
저는 뭐 이렇게 저도 뭐 봉사활동 다니고 뭐 이런 거 대학교 때 이제 대부분 하는 거는 이제 뭐 했지만 군복무 때 조금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어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간 이제 근무를 이제 했었고 그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군복무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북부인데 최근까지 뭐 IS가 이제 점령하고 있던 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거기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 있으면서 이제 기억이 좀 남았던 건 뭐냐면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버섯 구름을 봤어요. 뭐냐면 우리가 폭탄이 터지면 버섯 구름이 네.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테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버섯 구름을 이제 보고 이제 또 한 가지 새로웠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라크 파병 근무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건 다 이제 모래고 뭐 사막이 이러잖아요. 근데 제 눈이 노란색이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초록색인 거예요. 초록색. 그게 저는 사실 너무나 그게 저한테 생소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록초록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느꼈어요. 아 미군이랑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가 아니고 미군은 저희 부대 안에 조금 있었고 각 나라별로 그 이라크를 나눠서 군데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근데 저희는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쿠르드족이 이제 살던데 거기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근데 근무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잘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이라크에 이제 파병 나가 있는 군가들이. 그럼 항상 저희는 뭐 사건 사고도 항상 잘하기 때문에 그 사령관이 항상 땡큐 자이툰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요. 근데 그게 항상 좀 뿌듯하더라고요. 땡큐 자이툰 하고 딱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샛별님은요? 그 경험이나 뭐 경력? 네, 저는 이제 여기 원안이 입사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한데요.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지진 분석하는 업무 했었고요. 거기 지금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 업무 지원차 이제 업무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경주 지진 났을 때 퇴근하다가 갑자기 지진 발생했었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비상으로 해서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그 분석 결과가 잘 나오고 딱 지진 그 분석 규모라든지 뭐 이제 진앙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소름이 살짝 올라오는. 네. 몇 년 동안이고 공부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한 것을 직접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근데 지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서 조금. 어떤 기억 남아 있어요? 그 지진 뭐 여기 잘 기억하시죠? 저는 그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재난은 사례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재난 국내 국외 어디든 막 이렇게 재난 난 지역을 많이 갔었는데 저는 2008년도에 스촨성 중국에 대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해외 중국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임시 텐트도 쳐놓고 국가에서 어떻게 체계를 하고 있고 어떤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도 등급을 측정해가지고 막 딱지를 붙여놔요. 이렇게 빨강색 여기는 접근 아예 금지, 노란색은 뭐 1층까지만 접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녹색은 허용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분류 체계도 좀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항상 재난 현장을 많이 가서 재난 사례를 배우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또 나중에 우리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접목하고 또 이거를 또 이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대응 방안 찾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좀 이 얘기 이미 몇 번 나왔는데요. 근데 한빈님도 얘기하셨나요? 그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 퇴근 시간에 사실 이렇게 막 그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안이 많이 발생이 돼버리면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추경국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10시 넘어 퇴근했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 to 6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 퇴근 이후의 삶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러닝을 되게 좋아해서 매일 한 5km씩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PT를 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몸매를 유지하고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있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신진대사량이 이제 늘어나고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PT 하십시오. 아까 저한테 좀 그 꼬꼬방 좋아. 네네네. 음식이 많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식에. 네, 제가 뭐 또 네.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꼬꼬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프랑스 출장을 갔는데 이제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꼬꼬방을 이제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사업 좀 만들까? 하시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꼬꼬방 한번 이제 나중에 프랑스 가시면 한번 꼬꼬방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이제 맛있고 또 저 같은 경우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네, 한번 식당 차리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퇴근 몇 시쯤 퇴근하세요 보통? 뭐 모든 공무원이 비슷하겠지만 각자 맡은 일이 바쁜 시즌이 있고 네. 좀 바쁜 시즌 언제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9월, 10월에 이제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때 즈음 되면은 좀 총괄하기 위해서 남아서 민원 전화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9월, 10월과 그다음에 또 초기에 또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연초랑 연말이 저는 좀 가장 바쁘고 오케이. 솔직히 그럼 말씀드리면 요새는 그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바쁜 시절에서는 네. 그냥 보통 좀 네, 그렇죠. 뭐 식사 시간도 줄여서 11시 이후에 퇴근한 적도 오케이. 있고요. 주말에 또 이제 필요하다면 출근하고. 네, 그만큼 근데 항상 또 바쁘지는 않아서 또 본인의 생활을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준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 퇴근 시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도 지금 복지제도가 너무 좋아서 유연근무제를 다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9시까지 꼭 나오지 않아도 자기 그 신체 리듬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해가지고 출근을 뭐 오후에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이 되게 만족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조정할 네, 수 다만 있어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즌, 바쁜 시즌이 있거든요. 자기 업무가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이게 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샛별은 네, 저도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이제 좀 남아서 업무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딱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식사 시간을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점심시간 같은데 조금 아니면 네 저녁을 안 먹고라도 최대한 일을 마무리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그쵸, 저녁 식사를 네. 근데 오늘도 촬영 끝나고 좀 일하러 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운영지원과 업무들이 그 청사 운영 쪽에도 관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직원분들 업무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업무 시간 외적으로.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 요새는 저 운동을 안 좋아했는데 좀 운동을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에요? 저는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실 일을 모든 직업 다 마찬가지지만 일할 때 쌓이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테니스가 되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위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왕따가 될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한, 좀 강제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그분들 같이 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하고 좀 솔직히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건강이 걱정됐는데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테니스 시작을 했고 이제 한 5개월쯤 됐습니다. 5개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새로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려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또 필라테스가 허리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해서. 현역 부실하신가? 거짓된 거짓말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필라테스. 저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게 주위에서 되게 뭐 전체적인 근육들을 사용하지 발달하기 않는 위해서는 근육들. 필라테스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테니스 칠 때는 그 뭐라고 그 심플 아니면 더블도 해요? 전 일단 싱글만 합니다. 싱글. 네. 싱글. 왜냐면 복식으로 하면 좀 움직임도 좋고 제가 하겠네요. 근데 진짜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갈 힘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샛별은요? 네, 저 평일 저녁에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고양이님이 계셔가지고, 네. 집사? 네, 저 집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열심히 놀아주고요. 그래야 얘가 이제 또 저녁에 저한테 놀아달라고 안 보채거든요. 네.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이제 집사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만약에 나면 이제 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 타는 거를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자전거 탈 때는 어디로 가세요? 집이 그 안양 쪽인데요. 네. 거기에서 쭉 안양천 타고 한강까지 올라가는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길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풍경이 괜찮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양천은 되게 작고 한강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딱 합류하는 지점에 이제 딱 넓게 트이는 그 부분이 가장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맞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답답하신가 보요. 그렇다고는 할 오늘 수는 출근해야 없지만 돼서. 네, 제 현실 반영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몇 살이에요? 5살입니다. 네, 지금 한 마리? 네, 사람 나이로 하면은 이제 저랑 거의 동갑이거든요. 동갑? 네, 그래서 친구처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말로 얘기해요? 아니 좀 모시죠, 제가. 이렇게. 그렇죠. 네, 식사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호진님은요? 저도 주말에는 우선 밀린 잠을 좀 늦게까지 뭐 10시, 11시까지 좀 자고 이제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장 봐가지고 저희는 꼭 한 끼는 해 먹거든요. 다양한 거를 좀 둘 다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장은 막 이렇게 봐놓고 또 음식은 또 뭐 이렇게 나오고 결과물이 좀 빈약한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는 거의 이제 저희도 골프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이요? 네. 이제 둘 다 같이 배우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각자 좀 이렇게 좀 발전하려고 좀 계속 연습장도 같이 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잘 쳐요? 이게 항상 제가 이겼었는데 최근에 졌어요, 스코어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기분이 분발하셔야겠어요. 안 좋아요. 이게 은근히 와이프 주면 또 지는 건 또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승부욕이. 용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와이프는 몰래 조금 더 많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오늘 야근해야 돼요. 네네 야근해.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한빛 저는 뭐 매일 5km씩 아까 말씀드린 달리기 하고 그다음에 뭐 달리기 PT 하고 근데 고양이 집사님이지만 네. 좀 교회 집사님이어가지고 네. 네. 교회 뭐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PT는 일주일에 몇 번? PT는 일주일에 이제 2번 하고요. 네, 상체 1번, 하체 운동 1번 이렇게. 와. 알겠습니다. 근무하다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지역사무소에서 좀 특별한 경험이 지역사무소는 아무래도 현장 일선에 있으니까 되게 비상이 가끔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지진으로 인한 비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계속 유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뭐 이물질이 껴가지고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다거나 하는 오케이. 그런 비상도 있고
하면은 저희가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이렇게 빨리빨리 출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오케이. 1시간 이내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잠이 좀 많아서 그 한 번 자면 깊게 자는 타입이어서 이 처음에는 제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항상 진동으로 지금도 진동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한번 못 들은 적이 있었어요. 늦게. 네, 늦게 들은 적이죠. 그래서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항상 자기 전에 핸드폰 진동을 벨소리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그 성량도 되게 음량도 되게 크게 해놓고 이렇게 귀 밑에다가 귀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핸드폰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두 개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은 그냥 개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네. 아, 그러면 친구가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행히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자면서 이게 자꾸 푹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해야 되죠. 그런 네.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겠다. 지역은 그런 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그쵸. 되니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적응하는 게. 예. 근데 적응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좀- 지역 사무소에 4년 동안 있었는데 한 처음 1년 정도는 되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다 적응해서 그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종원은요? 종원님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일을 좀 공로를 높게 받아서 좀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에게 포상을 챙겨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정말 저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서 많이 알려주신 분께 국무총리 표창을 좀 제가 추천해서 운이 좋게 그분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왜 안 챙겨줘? 같이 일하시는 분께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면 기억에 남는 거 무엇인가요? 현빈님. 기억에 남는 것도 남는 건데 좀 보람이 있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국제과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IAEA하고 이제 OECD, NEA가 크게 오케이. 두 개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파견 자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하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했던 파견 자리 만드는 게 이제 좀 많이 보람이 있었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제 기구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 9개 규제기관, 그러니까 각 9개 나라의 규제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체가 있는데 인나라는 회의체가 있어요. 인나? 고위 규제자 회의라는 게 있는데 9개 그래도 이제 좀 잘하는 규제 업무를 잘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게 9개 나라니까 9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오케이. 저 있을 때 그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오거나이징 해야 되고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한국, 하반기 때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IEA 총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열려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국 땅이거든요. 네. 대사관도 한국 땅이니까 이제 거기서 열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개최를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엄청 저만 일한 건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이 저희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NRC 이제 위원장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이제 완벽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생겼다. 아니,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어요? 그 얘기는 잘 그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저희도 만족스러웠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회의가 열렸는데, 영국에 가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서 회의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저희 스스로 되게 보람이 이제 느꼈죠. 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인정을 받구나. 그래서 네. 새별은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무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상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태풍이 20년도에 태풍이 좀 큰 게 왔었어요. 그게 이제 저쪽 아래 경상도 쪽 부산이랑 울산 부산, 쪽을 통과를 해서 가면서 피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발전소가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제 발전소 정전이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날 비상근무를 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 건물도 다 정전이 돼가지고 손전등 켜고 PC도 다 나가니까 그렇게 켜고 다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갈래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방사선 비상 발령 기준이 될 만큼의 풍속이 됐었거든요. 거의 30m/s 넘진 네네, 넘진 않았어요. 너무 안 네네, 거의
갈 듯 말 듯 한 상황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인지 사실 몰랐었고 현장 가려고 나갔다가 이러다가 사람이 다치겠다 싶을 정도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그때 울진도 네. 나무가 막 뽑힐 정도. 네네. 정도였어요. 앞으로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많이 줄어서 한 20 정도, 10몇 정도 줄었어도 너무 위험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비바람을 뚫고. 와. 그죠. 그렇죠. 비바람을 뚫고. 네. 우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를 다 맞으면서 네, 맞으면서. 맞습니다. 그럼 색깔을 찍었어요 이렇게. 차마 제가 업무 중이어가지고 그게 가장 대한민국을 기억에 위해서. 맞습니다. 네. 생중계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원전 지역 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좀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 호준도 새벽도 네. 그래서 거기서 일 어떠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지금 고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 기장군에 발전소가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동해안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면 너무 좋았던 게 매일같이 그 바다를 볼 수 있어가지고 네. 한국의 캘리포니아라 하던데. 정말 네 진짜 바다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더 보태면 제주도 바다만큼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일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좋은 음식점이나 뭐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런 좋은 근무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소 근무를 직접 해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해가지고 처음에 업무 적응할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여가지고 지역사무소 처음 근무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거기서 일하기 전에 어떤 편견 가지고 있었어요? 발전소 보기 전에는 뭔가 편견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선입견? 선입견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피폭 당하는 거 아닌가? 고방사능성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현장 규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너무 이중 다중으로 이렇게 방벽 처리도 되어 있고 안전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사업자들도 그거에 맞게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아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지역사무소마다 지금 지역사무소가 총 4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안에. 근데 그 전체적인 발전소 부지를 규제 인력이 저희가 보통 한 7명에서 한 8명, 9명 요 사이에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안전 규제 인력이 현장에서 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바다 옆에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했는데 그럼 서울로 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네, 힘들었죠. 떠나기 싫어서. 맞습니다. 지금도 지역사무소가 너무 좋다고 제가 직원분들께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준 좀 추가할 말이 혹시 있어요? 그 이 경험에 대해서 뭐 어떤 일 하는지?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공이 방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었는데 현장에서 처음 발령받은 게 현장이었고 현장에서 또 더군다나 4년이라는 저희는 좀 제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근무를 4년 동안 해야지 본부에 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뭐 진짜 발전소에 남들 안 가본 거기 실제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안 가본 곳 막 이런 데를 많이 가보다 보니까 발전소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가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그게 좀 저희한테 되게 큰 자산이죠. 네, 조금 특이한 경험.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저희 100%입니다. 제 마음은 한 지금 한 200%인데 제가 어찌 감히 원한이를 대표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한이에게 바라는 것보다도 좀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들 안심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가 잘 되고 있다고 믿어주실 만큼 늘 항상